네, 고성급 칼럼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 있다. 당대표 흔들기를 멈추기 위해서 라는 한동훈의 발언이 있었다. 라고 일부 언론, 한국일보 등이 보도를 하자 한동훈이는 그거 제가 한 말은 아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다. 지 입으로 이런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서 이게 보도되자 권성동은 당계 논란을 김건희 여사 특검과 연계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고 이 자체가 명백한 해당 행위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한동훈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이는 그건 권성동 의원 그분의 생각 같다. 제가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랬어요. 이자는 조금 심각하거나 복잡한 문제가 되면 말을 안 해요. 그냥 지난번에 한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래요. 지난번에 한 말을 한두 개를 했어야지. 그게 뭐 저 거시기가 거시기한 거잖아요. 하는 것보다 더해. 그래서 한가름이라는 별명이 붙어 버리게 된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랬어요. 기자가 답답하니까 물어봤죠.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전부 부결한다는 단일 대우로 간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느냐? 그럼 변화가 없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한동훈의 대답은 뭐냐? 며칠 전 드린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당계 논란과 관련해서 김민전 최고위원은 디지털 공간이라고 하는 게 소수에 의해 과잉 대표될 수 있기 때문에 드루킹과 같은 여론 조작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 확증 편향에 기반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또 그걸 잘 설명해버리면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그 위험성을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 최고위에서 내가 발언한 한동훈이 대표 사퇴글을 고발하겠다. 대표 사퇴하라는 주장을 올리면 고발하겠다는 기사 관련해서 아니 한동훈 대표가 고발할 의향이 없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해당 기사에 오류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 해당 기사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취재원한테 있는지 기자한테 있는지를 빨리 가려라. 바로 잡아야지. 라고 재차 공격했습니다. 권성동도 한동훈 대표가 문제 해결의 키를 갖고 있다. 사실관계가 뭔지, 한 대표 가족이 올렸는지 아니면 제3자가 가족 이름으로 올렸는지 그거 파악해서 깨끗하게 해결하면 되는데 왜 머뭇거리냐. 김용태 지난번에 저하고 KBS 라디오 전격 기사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어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아야 막지 못하는 식으로 일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 대표 본인이 빨리 답을 줘야 한다. 이럴 때 빠질 사람이 아니죠. 홍준표.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건희 여사 특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까지 가지고 협박을 하냐. 정치 초보자가 구악인 여론 조작질부터 배운다. 이런 게 새신이냐.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당계 사태의 본질은 가족들 동원해서 드루킹처럼 여론 조작을 했느냐에 짐작되는데 급기야 서초동 화한대잔치도 자작극이라는 게 폭로되고 그 수법은 국회 앞에서도 똑같이 있었다. 총선 패배 후에 한동훈 힘내라 하는 그 화한 기억하시죠? 홍준표는 그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신종 여론 조작질이다. 김경수가 왜 감옥 가고 드루킹이 왜 감옥 갔겠냐. 당직자라는 사람들은 당을 보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동훈이하고 그 가족들 옹호하는데 급급하냐. 이게 공당이냐. 좀 당당하게 정치하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가지고까지 협박하냐. 정치 초보자가 구악인 여론 조작질부터 배운다는 게 쇄신이냐 하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하는 짓들이 꼭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1999년 6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진형구 대전고검장은 1998년 1년 전 11월에 있었던 조폐공사 파업이 검찰에서 내가 유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 지가 지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진형구 당시 대전검사장은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폐공사 파업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전범으로 삼기 위해 우리 검찰이 유도한 것이다. 공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우리 검찰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저쪽 노조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려서 아주 싱겁게 끝났다 이랬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이 발언으로 진형구는 감옥 갔습니다. 유도해서 조작을 했으니까. 바로 그 진형구,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홍준표가 직격한 겁니다. 당계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의 900여 건의 글이 올라가 있는데 이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장인에서 딸로, 딸에서 아내로, 아내에서 모친으로, 모친에서 딸로, 딸에서 아내로, 모친으로, 장모로, 장인으로, 딸로, 모친으로, 아내로. 끊임없이 그 5개의 이름으로 같은 글들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타까지 똑같다는 겁니다. 오타까지. 한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의 처가 여야 되는데 어예요. 뭉쳐. 힘을 실타에 실을 넣어주고 뭐 빨리 쓰다 보니까 오타가 났다고 해야 되겠죠. 장해찬은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DC 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에 IP가 같다. 가족 아이디를 이용해 여론 조작을 했다면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거 어디서 한동훈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거 아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최초 발굴한 사실을 우파 유튜브 채널이 알렸다. 네티즌의 집단지성이 이 이슈를 키웠다. 어제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친한계 일각에서도 사실관계를 한동훈이가 지금 3주째 밝히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글 내용에 문제가 설사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족 대신 올렸다면 이게 더 문제다. 이게 법적인 부분까지 고민해야 될 상황이 돼버린다. 그렇게 되면. 그냥 가족이 했는데 죄송하다고 하면 간단하게 끝났을 일을 어떻게 이렇게 키웠는지 모르겠다. 지금 한동훈이 주변에 뭐 최측근이라고 하는 장동혁이를 비롯한 이 국회의원들이 거의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지 달지 못한 김정혁이 신조어만 악에 받쳐서 떠들고 있어요. 몸부림칠수록 더 파고드는 이 그물과 같은 단계 사태입니다. 이제는 설사 한동훈이가 모든 사실을 다 자백하고 사과를 해도 그걸로 끝날 수 없는 사태까지 돼버렸습니다. 대표적 사태가 아니라 출당이 유일한 해법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